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량구입니다. 단기에 합격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강량구가 함께 다룰 분야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죠. 그럼 이 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자, 부동산학 개론이란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투자. 그런데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투자의 종류는 아주 많겠죠. 예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뭘까요? 곡물. 곡물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식. 그런가 하면 채권이죠. 공채, 사채, 회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금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이 주된 타켓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특성도 있고요. 후천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토지 100평과 부산에 있는 토지 100평, 어떤 토지 가격이 비쌀까요? 아니죠. 무조건 서울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부산의 토지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 경우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저 땅끝 마을에 있는 토지를 서울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만들면 훨씬 좋겠네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강, 호수, 바다를 매립하죠.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식이 변화가 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식 또한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있어야죠.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을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물론 그 원인은 무수히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동산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수요가 단기에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그런데 그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고가품입니까? 저가품입니까? 고가품이죠. 고가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더니 대출받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이것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라는 파트를 학습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자, 5가지를 차례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들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말을 즐겨 쓰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오르면 분명히 내릴 것이고, 또 내리면 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내리면 언제쯤 다시 올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게 경기 변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따라서도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입지.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부동산의 입지가 어떤가요?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입지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어느 정도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럼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하고 거기서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기도 하고 20층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의 결론은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면 뭐 합니까? 팔아야죠.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파트가 부동산 총론입니다. 전체 몇 가지가 됩니까? 12가지. 이것이 개론에서 다루는 전체 단원입니다. 그래서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12개의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최근 10년간 출제 문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감정평가 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금융이고요.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 공급. 자, 이 5개 제목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학습해야 될 분야가 몇 가지라고요? 12개. 그중에서 이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67.2%. 문항수로 표현한다면 27문항입니다. 우리 시험은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 5개 단원에서 27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이 5개 단원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친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 총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입지요. 입지. 여기서 입지에서는 입지도 다룹니다만 입지론,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 그리고 관리입니다. 마케팅요. 자,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죠. 문항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도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학습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기 변동, 전체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12개 단원의 출제 비율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합격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양구는 시험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양구가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학습을 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지식을 높이고 향상시켜서 정답을 찾고, 물론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고 원칙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합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답만 정확하게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그 정답을 찾는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의하는 강양구 또한 마찬가지. 강의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강양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강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우리는 모두 단기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자, 단기간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여러분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런 표현하죠. 야, 나는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에서 열심일까요? 그렇죠. 나의 기준에서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점수와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출제하는 사람을 바라봐야죠. 그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기술적으로 학습해야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출제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그 기출문제는 그동안 출제한 방법과 출제 경향과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준비를 한다?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답은 직관적으로 찾아야 되고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복, 또 반복, 반복입니다. 그것만이 단기간에 합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량구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강량구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무엇을 배웠지, 내가 무엇을 배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출제 유형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로 끝나면 안 되죠. 왜?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답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키워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키워드가 바로 정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제자 입장에서 사고하셔야 돼요. 나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해. 누가요? 내가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중요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출제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아주 매번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해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요.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해를 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것과 정답을 찾는 것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면 반드시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암기까지 가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40문제짜리 과목은 40문제만큼의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문제짜리 과목은 16문제에 맞는 학습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걸 하지 마시죠.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자, 그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2달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또는 수험 기간 동안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 말입니다. 실무에 나가면 2달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다룰 것은 실무에 가서 학습하시면 돼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나침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기가 가는 길이 정확한지 아닌지 의심이 될 때마다 다시 OT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야. 아, 내가 잠시 지금 방향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기간 동안 궁금한 게 계시거나 강량구 여러분들의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밴드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4회 시험, 우리 모두 34회 시험에서 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